그럼 이제 볼게요. 별의 진화 원소 생성 과정에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아까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마지막 단계가 달라. 마지막 단계에서 질량이 10배 이상이면 폭발하면서 죽어.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 얘는 그 폭발을 못해. 가장 큰 게 그 차이고 초신성 폭발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 그럼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우리 태양의 이제 미래를 한번 보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림 그리면서 보여줄 테니까 너네는 그리지 말고 그냥 영화 보듯이 봐. 나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처음에 태양이 있다. 태양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수소가 3의 비율, 헬륨이 1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소와 헬륨이 섞여 있어. 이때 중심 부분을 이제 핵이라고 표현할 건데 태양의 핵. 핵에도 헬륨이 섞여 있어. 근데 그 헬륨이 의미가 없는 것 뿐이야.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건 4개의 수소가 반응을 해서 추가적인 헬륨을 만든다. 이때 여기 헬륨이 있다고 이미 3대 1의 비율로 1의 비율에 해당하는 헬륨이 있지만 추가적인 헬륨을 계속 만드는 중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 핵이 다 뭐로 바뀔까? 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이 내부의 핵이 다 뭘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바깥쪽이 이제 수소와 3, 헬륨이 1의 비율로 있겠지. 이렇게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비율로 있겠지. 바깥쪽이. 안쪽은 이제 대부분이 다 헬륨으로 바뀐 거고. 맞아? 요 상태가 주기열성의 끝이야. 이게 주기열성의 끝. 태양도 이 단계가 올 거라는 거지. 지금 계속 태우고 있잖아. 4개의 수소를 태워갖고 헬륨을 만드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핵이 대부분 이제 헬륨으로 바뀔 거라고. 그럼 이제 핵융합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한테 남은 거 뭐만 남냐? 수축만 남아. 맞지? 내부 압력이 발생을 못 하잖아.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을 못 하니까 중력에 의한 수축만 이제 하게 된다고. 그럼 중력에 의한 수축으로 그림을 또 그려볼게. 중력으로 수축하게 되면은 이 쪼그라진 헬륨 핵과 쪼그라진 테두리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어. 맞지? 쪼그라들다 보면은 온도가 아까 이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가 1000만 켈빈 아니었어? 1000만 켈빈? 이렇게 더 쪼그라들다 보면은 1000만 켈빈에 공 하나가 더 붙는 온도가 될 수 있어. 그럼 몇이지? 1000만에 공 하나 더 붙이면 뭐하게? 몰라? 1억 켈빈. 괜찮아. 모를 수 있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그 10만, 1000만 다음이 이제 거기 1억 켈빈에 도달하면 공 하나가 더 붙으면 비로소 이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을 하게 돼.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얘가 크기가 커지겠지?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실질적으로 요렇게 안 돼. 이건 이제 그냥 헬륨 핵융합을 안 하니까 수축만 한다라고 가정하고서 쭈그러든 것만 그렇지. 근데 실질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리얼리티 살려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내려. 얘가 안쪽은 이렇게 안쪽은 수축을 하는데 바깥쪽은 팽창하는 이런 그림이 돼. 이렇게 따로 놀아. 이렇게 따로 놀아요. 왜 계속 같이 따라오지? 이렇게 따로 놀아. 안쪽은 수축하거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안쪽은 수축하는데 바깥쪽은 부푼다고.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되는 이유. 봐봐. 아까 주로 핵융합을 하는 부분이 여기였지. 맞아? 여기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지금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 끝났어. 끝나면 얘한테 수축만 남지 않아? 수축만 남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겉에 부분에서 핵융합을 해버려. 헬륨 핵이 아니고 이 바깥쪽 껍질에서 핵융합을 한다고. 원래 핵융합을 참여하지 못하던 영역이 있지. 원래 핵융합을 참여하지 못하던 요 영역에서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수축하면. 그럼 안쪽 핵은 쭈그러드는데 바깥쪽은 요 열 때문에 팽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쭈그러들어.
이렇게. 그래서 아까보다 좀 더 넓은 영역의 핵융합에 참여하면서 요 열 에너지 때문에 바깥쪽은 팽창하고 안은 수축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알겠니? 이게 중간 단계야, 중간 단계. 이게 실질적인 모습. 계속 그냥 수축만 하는 게 아니고 수축하다 보면 바깥쪽에서 그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바깥쪽은 팽창, 안은 수축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서 아까 봤던 그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내부에 있는 헬륨 핵이 이제 뭘 할 수 있어? 헬륨 가지고 추가적인 핵융합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크기가 원래대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헬륨 가지고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크기는 월등히 커져 있는 상태. 이렇게 된다. 요게 진짜 헬륨 가지고 핵융합 하는 모습. 알겠니? 요걸 이름 뭐라고 하냐?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적색 거성. 크기가 엄청 커진다. 지구의 궤도까지도 넘어서 버려. 알겠지? 본격적으로 이제 헬륨 핵융합을 때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여기서 이제 헬륨 핵융합을 하게 된다. 지금 수소 핵융합하는 건 빨갛게 처리했어. 그다음에 헬륨 핵융합하는 건 파랗게 처리했어. 최종적으로 적색 거성이 완성. 이게 중간 단계야. 적색 거성 1억 켈빈 돼서 적색 거성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 헬륨 가지고 핵융합하는 거. 그림 봅시다. 주기율성이었어. 이제 수명이 끝났어. 수명 끝났다는 건 중심 핵에 수소가 고갈됐다는 거지. 그럼 이제 수축만 하게 되는데 이거 봐. 중심이 수축하지. 근데 그 중심 핵의 주변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잖아. 이 에너지원으로 바깥쪽이 쭉 팽창한다고. 이게 중간 단계. 그렇게 수축을 하다 보면 중심 온도가 1억 켈빈 도달할 수 있지. 그러면 핵융합 한다고. 탄소 핵융합. 그 헬륨 가지고 탄소와 산소를 만드는 핵융합을 하게 된다고. 이때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여기 수소가 고갈되면 중심부는 수축, 그다음에 바깥 수소층이 가열. 요거 보여? 핵이 수축하게 되고 중심부 바깥의 수소층이 가열된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별의 팽창해. 그러면 적색 거성되는 거야. 이때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면 안쪽에 있는 헬륨이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때 얘네가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 몇억 켈빈? 1억 켈빈. 1억 켈빈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뭐 만들어? 탄소와 산소. 이렇게. 중간 단계 설명해줬고 적색 거성이 만들어진 중간 단계. 중심 핵은 수축하지만 바깥쪽은 팽창하게 되는 그 중간 단계. 그러다가 1억 켈빈 도달하면은 헬륨 핵융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탄소와 산소 핵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요게 적색 거성 단계인 거야. 다음 이것까지도 끝났어. 헬륨까지 다 썼어. 헬륨까지 다 쓰면 추가적인 탄소와 산소 가지고 핵융합을 못하는 게 태양 정도 질량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원래 수축을 많이 해서 열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 열 에너지 가지고서 이제 핵융합을 추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공 하나가 더 붙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정도 중력 수축할 질량이 없는 거지. 태양 정도면. 이거의 10배 이상 돼야 탄소, 산소 가지고 그 다음 합성하고를 할 수 있어. 알겠지? 태양 정도 되면은 이걸 더 이상 합성할 수 있는 열 에너지와 압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단계 볼게요. 행성성성과 백색외성은 뭐냐면 이 다음에 이제 수축을 하게 돼.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공급 안 되니까 핵융합은 안 되는데 추가적인 핵융합이 어디서 일어나냐? 내가 지금 색칠해주는 여기 아주 바깥쪽에 있는 수소 껍질 뭐예요? 이 아주 바깥쪽에 있는 수소 껍질 여기서 핵융합을 해버려요. 그럼 되게 얇지? 되게 얇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수소 핵융합을 해버리면 이제 다음 단계 이게 여기서 수소 핵융합을 해버리면 수축하는 거지. 수축을 하다가 이 라인에서 수소 핵융합을 땅 해. 그럼 이게 너무 얇기 때문에 이 바깥쪽 층이랑 안쪽 층이 분리돼 버려요. 여기서 수소 핵융합을 빵 때리면은 이 바깥쪽 층은 그냥 이제는
그 열 에너지에서 확 하고 뻗어 나가버리고 안쪽은 계속 수축하게 돼. 그래서 바깥쪽 층과 안쪽 층이 분리된다고. 그렇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되겠지. 안에는 어떤 그 행성체가 있고 이 바깥쪽으로 껍질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가 된다는 거지. 원래 붙어있던 껍질이 층이 분리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 요거를 이 바깥쪽 층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을 백색 외성이라고 해. 이게 별의 마지막 단계야. 여기서 수소 핵융합 하면서 바깥 층과 안쪽 층이 분리된 거야. 안쪽 층이 백색 외성, 바깥쪽 층은 행성상 성운. 성운이 뭐였어? 그 수소 헬륨의 그 가스 덩어리들 아니야? 이게 원래 태양을 구성하던 그 가스 층이잖아. 그 가스 층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게 생성된 건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원래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불규칙한 모습이야. 다. 그게 기본적인 특징이야. 성운은 불규칙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별의별 그 성운 이름이 다 있어. 말머리 성운, 무슨 뭐 하트 성운. 그 성운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다고. 여러 가지 성운 형태. 이거 봐, 이게 말머리 성운이야. 마치 불규칙한 모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마치 뭐 말머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고, 또 멋있는 거 없냐? 이런 거 무슨 뭐 눈가락 같이 생겼지? 성운이 이렇게 불규칙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다. 이런 것도 사실 불규칙하잖아 지금 생김새가. 맞죠? 근데 행성상 성운 특징은 뭐냐면 멀리서 우주에서 관측을 했거든. 성은 그 가스 덩어리인데 분명히 가스 덩어리인데 동글동글한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 동글동글한 거 자체가 특징인 거야. 성운인데 동글할 수가 없거든. 원래 이렇게 다 불규칙하다니까. 성운은 무작위로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이 다 있었잖아. 그 여러 군데 핵에서 무작위로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개판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하트 모양도 나오고 말머리 모양도 나오고 아까 봤던 눈깔 모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 성운은 동글한 게 특징이지. 왜 동그래? 원래 그게 동그란 태양에서부터 출발했거든. 원래 동그란 태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바깥쪽 껍질을 벗겨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성운인데 동그란 게 신기한 거야. 우리가 천체 중에서 동그란 천체는 행성이 동그랗지. 수금지화, 목토, 천해 같은 행성들이 동그랗지 않아? 행성처럼 동그란 성운이다. 그 모양이 특이해갖고 이름 붙이길래 행성상 성운이라고 붙인 거야. 행성처럼 동그란 성운. 신기하잖아. 그게 이제 보니까 성운 중에서 관찰하다 보면 동그란 성운이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 특징이 이제 이건 그 순수하게 관찰 결과 얘기해 주는 거야. 하늘을 막 보다 보니까 성운인데 완전 동글동글한 성운이 있어. 신기하다 이거지. 얘는 왜 동그랗지? 이렇게 예쁘게 동그랄 수가 있지? 하고서 자세히 보니까 안쪽에는 하얀색 점 같은 게 뭐가 있네? 그거를 분석하는 결과 그 안에 백색, 이 동그란 성운의 공통점이 안쪽에 그 하얀색 점이라고 하는 그 백색 외성 같은 걸 꼭 갖고 있더라 이거야. 그거의 이유를 밝히다가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의 그 다음 단계가 이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발견 순서가 정해질 거야. 그래서 행성상 성운, 이렇게 동그란 성운을 보면 안에 보면 다 이런 점 같은 게 있다고. 백색 외성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왜 하필 이런 모양일까 봤더니 마지막에 별이 죽는 과정에서 겉껍질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고 그 핵융합을 통한 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야. 동그랗게. 안쪽 핵과 바깥쪽 층이 분리된 모습이 이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렇게 된 거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잘 보면 이거 봐봐.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 이 그림이 잘 안 나왔네. 원래 여기 하얀색 점 하나 찍어주는 데 센스가 없네 이 사람들. 행성상 성운 해가지고 점을 좀 찍어줘야 돼. 이런 것처럼 좀 하얗게 된 점을 찍어줘야 돼. 얘도 봐봐. 하얀색 점이 있거든. 이게 백색 외성인 거야. 백색 외성 주변으로 성운이, 이 성운 자체를 찍어보니까 동그란 게 신기하거든. 근데 안에는 꼭 저런 파편이 있어. 왜 저런 게 만들어질까 하다가 알게 된 게 중간 태양 단계 마지막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됐죠? 신기하다. 여기도 있네. 행성상 성운이지? 동그랗지? 근데 가운데 뭐 있어? 하얀색 점 같은 파편이 있잖아. 공통점이더라.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발견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 발견하다 보고 공통점을 찾아갖고 태양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걸 찾아. 됐다. 그럼 이 그림 한번 볼까? 이 그림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되고 행성상성이랑 백색 위성으로 나뉘었다. 안쪽에 있는 이 백색 위성, 바깥쪽이 행성상성. 이제 이름의 유래도 다 알겠지? 행성상, 행성의 모습이라는 뜻이야. 행성상. 동그란 거 자체가 신기해갖고 이름을 저렇게 붙였다. 백색 위성은 만약에 성분 물어보면 뭐야? 주로 탄소거든? 근데 탄소만 있다고 하면 안 돼. 뭐도 있어? 산소도 있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애들 많이 틀렸다. 이 산소 있는 거 까먹고 애들 많이 틀렸거든, 시험에서. 잊지 마세요. 산소도 있다는 거. 산소도 있다. 됐어. 그러면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의 별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태양이 10배 이상 되면 아주 특별한 일인 거죠. 봐.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이라고 안 하고 초거성이라고 하지. 질량 자체가 엄청 크다 보니까 크기가 커져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열나 크다 해서 이름 붙이기를 초거성이라고 한 거고, 초거성의 특징은 아까 적색거성은 헬륨 가지고 핵융합하는 게 마지막 단계였잖아. 근데 태양 정도 질량이 10배면 이거 가지고 추가적인 핵융합을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역시 그 종착역은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 단계가 철이라는 것만 기억해놔. 응? 마지막 단계가 철. 그 철까지 핵융합하려면 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크기가 엄청 커진 모습으로 표현한 거야, 초거성.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는 철이다. 요거 꼭 체크해. 마지막 단계 철까지 생성. 만약 이유 물어보면 뒤에 이렇게 표시하면 돼. 철이 안정하다. 철은 안정해서 이거 가지고 추가적인 핵융합을 할 수가 없더라. 이 화학 반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야지 일어날 수 있거든. 물질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해야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거 자체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뭐 엔간한 자극으로는 반응을 아예 안 해버려요. 사람도 똑같아. 이미 내가 안정하고 그 변화를 싫어하는 상태가 되면은 무엇도 안 해. 보통 이 40대 넘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은 자기만으로도 이미 만족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상태다 이미. 그런 사람한테 아무런 무슨 선 봐주고 뭐 해도 결혼 안 해. 그 사람들은 이미 필요성을 못 느껴. 얘가 딱 그런 상태야. 이미 굉장히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 반응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마지막 단계. 가끔 학교에서 요거까지는 알지. 수소, 헬륨, 탄소, 산소까지는 우리가 했던 거 아니야? 그 다음 단계 애들이거든. 이 다음 단계까지 외우는 건 좀 내가 볼 때 에반 거 같고 마지막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3개 수소, 그 다음에 수소층, 헬륨층, 그 다음에 탄소, 산소층은 아까 했던 거니까 제일 마지막이 철층이다. 요 정도까지만. 이거까지 하는 거는 나도 시험에 나오는 것도 못 봤고 마지막에 철이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별 내부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철이 끝이다. 철이 원자번호 몇 번인지는 아냐? 난 안다. 우리가 그 수엘리비, 뷰타리사, 플레나마, 알비나, 염화, 칼까지가 20번이지. 그 다음에 21번 스칸듐, 22번 티타늄, 스티, 바나듐, 티박, 크로뮴, 티바크, 망가네즈, 철 26번이거든. 26개밖에 안 돼. 별 내부에서 합성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26번 철이라고. 근데 우리 지구에 지금 얼마큼 있어? 자연에 존재하는 걸로 따지면 98번 우라늄이 마지막 단계거든. 그럼 26에서 98까지 그 사이에 애들이 있잖아. 그 존재하는 원소가 걔는 그럼 어디서 만드는 거야? 초신성 폭발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일어나. 초신성 폭발할 때. 알겠지? 철 이상의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이라고. 오케이? 그럼 초신성 폭발이 뭔지 알려줄게. 여기 철이 만들어지고 핵융합이 멈추면 이제 얘는 뭐만 할 수 있어? 오로지 중력 수축밖에 없어. 중력 수축하다가 그걸 못 견디고 폭발해버리는 게 초신성 폭발이야. 초신성 폭발할 때 그 엄청난 열 에너지 또는 그 열과 압력에 의해서 철 이상의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해 볼까요?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시.
초신성 폭발에 관련된 간단한 원리 좀 보여줄게요. 봐. 교재 안 나오는 거야.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별이 이렇게 돼. 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원자 구조가 볼까? 원자는 전자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핵이 있다고 하지 않냐? 원자 핵 플러스 있는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 이게 기본적인 그 원자의 구조야. 원자는 텅 비는 게 훨씬 많아. 텅 비어있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마치 태양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지구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빨려 들어가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을 유지하는 모습이 원자의 구조야. 원자의 구조 이렇게 생겼고, 이걸 비유하기에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게 이제 축구 경기장이라고 쳐봐. 그럼 핵의 크기는 축구공 하나 크기 정도야. 나머지 다 빈 공간이라고. 이러한 원자로 별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맞아? 철까지 합성을 했어. 철까지 합성을 하면 얘한테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이제. 중력에 의한 수축밖에 없다. 엄청난 압력으로 막 찍어 누르겠지. 엄청난 중력으로 막 찍어 누를 거 아니야. 그렇게 찍어 누르면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도 짓눌리겠지. 상상을 해봐.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가 짓눌릴 거 아니야. 얘랑 얘가 엄청난 압력으로 짓눌리면 이 전자가 돌면서 유지하던 빈 공간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 공간, 빈 공간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 월드컵 경기장, 그 축구 경기장만큼의 빈 공간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전자 궤도가 붕괴돼. 이 엄청난 압력 때문에 전자 궤도가 붕괴되면서 얘가 핵에 가서 처박혀. 꽝! 핵에 가서 처박혀. 꽝! 핵에 가서 처박히면 봐봐. 이거 전기적으로 지금 무슨 상태? 플러스. 전자가 붕괴되면서 여기 핵에 가서 처박히면 이 플러스가 뭐로 바뀔까? 플러스가 전자를 흡수했다니까? 그럼 전기적으로 뭐가 돼? 제로 되는 거 아니야? 중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성자가 없어지고, 양성자랑 전자가 사라지고 전부 다 중성자로만 변해. 원래 알겠어? 엄청난 압력을 찍어 누르니까 이 전자가 붕괴되면서 핵에 가서 들러붙어 버린다고. 이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결합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자가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이 핵 내부에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덩어리가 생성돼. 근데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덩어리가 생성됐다는 거는 이제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들러붙은 거지. 전자가 들러붙으면서 이것끼리 들러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별 내부에 엄청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겠냐? 비율로 따지면 축구 경기장에 대해서 축구공 하나만큼의 크기의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겠어? 이런 빈 공간이 생긴다고. 마치 전자가 붕괴되면서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중성자끼리 덩어리져서 뭉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원래 전자가 유지하던 공간만큼 빈 공간이 별 내부에서 생기겠지. 아니,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 층이 사라졌다고 친구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이렇게 와서 밑이랑 충돌하지 않겠냐? 별이 붕괴돼요. 갑자기 빈 공간이 뻥 뚫려버리면 별이 무너진다고. 갑자기 그냥 중력으로 막 힘주고 있었는데 가운데서 갑자기 무너지는 거잖아.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막 힘을 주고 있었어. 힘을 주다가 이렇게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갑자기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와서 충돌한다고.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인 거야. 그 폭발력으로 이 별이 터지면서 각종 원소들이 추가적으로 합성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 얘만 남어. 이렇게 남은 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중성자 별이라고 하는 거야. 중성자 별. 아까 백색 외성이 남았잖아. 지금 뭐가 남아?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 중성자 별이 만들어진다. 원리 이해했어? 교재 안 나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원자 자체가 붕괴되면서 전자가 이제 핵에 가서 들러붙고, 그럼 다 중성자로 바뀌지? 그러면서 생성된 빈 공간 때문에 폭발하게 되고, 그때 만들어진 핵이 중성자 별이 된다는 거지. 이 중성자 별이, 잘 들어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성자 별도 덩어리가 엄청, 질량이 엄청 크잖아. 그러면 얘가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을 확보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을 확보하면 얘는 밤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어 없어? 이 빛이 우리가 뭔가를 관측한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빛이
튕겨갖고 너 눈으로 들어가서 관측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로 들어간 빛이 중력이 너무 세갖고 탈출할 수 없다니까? 그럼 얘는 빛으로 관측이 돼? 안 돼? 안 돼. 하늘을 봤는데 그게 뻥 뚫려 있거든? 뻥 뚫려 있는데 어떤 물질들이 다 자꾸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중력이 너무 세서. 그럼 이 중심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블랙홀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블랙홀이야. 빛조차 탈출할 수 없어서 우리가 확인은 못하지만 빛을 통해서 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없지만 중력에 의한 움직임을 통해서는 얘가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누가 빨려가고 있거든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블랙홀이 된다. 그래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때는 블랙홀이 된다. 되겠니? 오해하지 마. 그 성분으로 따지면 블랙홀의 성분이 뭐야? 중성자야. 근데 그 블랙홀을 가지고 중성자 별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응? 만약에 블랙홀이 만들어졌어. 블랙홀이 이제 빈칸이 뚫려 있었어. 블랙홀을 넣어주면 돼.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중성자 별이 된다. 그럼 맞아 틀려? 성분은 중성자잖아. 근데 중성자 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개념이 다르니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거 아니야.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때는 블랙홀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야. 성분이 설령 중성자 별이라고 해도. 알겠지? 같은 내용이긴 맞아. 같은 내용인데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때 추가 개념 부여하는 게 블랙홀이라고. 블랙홀을 적어야 되는 답지에다가 중성자 별 적으면 오답이야.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처음이니까 밑에 문제 가볍게 풀어볼까? 개념 스톱. 자, 1번. 우주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것은 수소. 우주 전체로 보면 수소 헬륨이 98%인데 그 중에서도 3대 1이 수소니까 맞는 얘기고요. 다음 2번. 지구와 사람에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가장 많다. 산규활절 카나크마. 근데 지구 전체로 봤으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 철이 들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공통이라는 말 때문에 X. 3번.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맞지? 뭐 철이나 이런 것들, 철, 산소 이런 것들은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거다. 다음 1번 2-1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커진다. 다음에 주계열성 중심부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을 만든다. 다음 3번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 그거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이렇게 넘겨서 A, B 파트까지만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부터 쭉 가서 12번까지 해보시면 됩니다.